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방정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302강은요. 상장사 대기업들이 저희 안세 회계법인 PA 전문한테 의뢰한 내부회계의 PA 프라이빗 어카운팅이 어떤 발생 원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2019년 거에 대한 2020년에 3월까지의 감사에서 급박하게 1월, 2월, 3월에 저희한테 상장이나 대기업들이 뭔가 연결재무제표니 또 원가 계산이니 재무제표 작성, 현금흐름 작성, 또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 개선, 뭐 평가, 기업가치 평가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업무를 아주 급속히 타진하고 의뢰하기도 하고 문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했더니 2019년까지는 이제 구외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했는데 2020년 거부터는 이제 신혜용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상장사의 경우는 한 6년에 3년씩 지정을 받으니까 9분의 3, 즉 33%씩 지정이 되는 것이고 또 185개의 그 회계법인 중에서 40개만 이 상장 감사에 등록 회계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145개는 등록을 안 한 상태이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회계법인들은 상장감사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 반납하게 된다. 저희 안세회계법인도 상장감사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반납을 몇 개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3,400개의 감사인이 지정된다, 바뀐다는 얘기고 또 감사인 지정에서 30% 정도 내지 20%가 또 매년 바뀐다는 얘기니까 이 기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인이 한 30-40%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는 얘기는 감사인 간의 시각이 차이가 있고 또 회계기준 해석이나 감사기준 적용의 난이도에 대한 차이가 있고 중요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바뀔 수 있고 과거의 감사보고서가 다시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점점 회계감사위가 어떤 그 정보 전달에 있어서 하나의 대란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이 여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뭐 회계감사 대란이다 아니면 회계사의 난이다. 뭐 회계사가 사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라서 무슨 난을 저질 정도의 그런 그 강심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회사 입장을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더 이상 회계 처리 기준에 안 맞으면 그때는 이제 감액을 하거나 의견을 갖다 적정이 아닌 비적정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제 2020년 거부터 상당 비감사 위주로의 그 업무인 PA라고 그래요. 프라이빗 어카운팅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분들이 왜 문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내부 인력이 없다. 또 내부 인력이 기피한 업무가 있다. 또 비밀 보안 업무도 있더라. 또 외부의 기관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있다. 또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연 단위로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는 순환 근무는 이건 또 자기네들이 숙달이 되기도 전에 다시 또 비숙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또 아예 내부에게서 내부의 자체 수행 불가능 업무가 있다. 이게 6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5억 내지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회계를 제대로 완벽히 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연봉 한 적어도 3-4천을 줘야 되고 책임자급까지 하려면 연봉 6-7천이 돼야 되는데 매출액 5억 10억에서 그 회계인원의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예산은 사업주의 자기의 기대이익을 다 가져가면 몰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맡깁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자산 인원이 적은 그런 몇 명의 기업에서는 1인의 격리실무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봉 3-4천의 10%급인 한 300-400만 원의 연 예산으로 일상적 회계 정리하고 장부 작성 세금 신고 사대보험 관리나 기본 사무 위주의 이런 것들을 외주를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 나와요. 저희들도 소상공인한테는 한 달에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에서 연 한 200 정도의 기장료하고 또 100만 원 정도의 세무조정료를 해서 3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것이 이제 그나마 그것도 또 상대방한테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긴 하지만 사업주가 직접 그걸 하다 보면 맨날 틀리고 또 숙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한 꼴이 돼서 품질도 떨어지고 완벽성도 떨어지고 컴플리트니스라고 그래요. 완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외주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PA 업무라고 할 수 있죠. 프라이빗 어카운팅. 그 다음 이제 내부 인력이 기피하는 잡무가 있어요. 잡무.
상구 정긴직,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액 100억 내에서도 잡무가 있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만 하고 나머지 잡무는 외주에 맡긴다. 외주의 그 처로서 회계법인이 이제 제일 만만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잡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 팀의 월별 신용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그래서 1년에 한 5, 600명의 직원이 있으면 그 중에서 200명 정도가 회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그 신용카드의 월별 금액을 계정을 처리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개인 사용 부담분은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잡무예요. 잡무에서 이거를 외부에 있는 회계 담당자들한테 맡기면 이제 자기네 정규 직원은 중요한 업무만 할 수 있으니까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외부에 맡긴다. 또 저희들은 이런 걸 여러 개 맡기 때문에 숙달이 돼가지고 되게 빠른 속도와 빠른 가성비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마정산 작성, 지급명세 작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잡무이기 때문에 지급 외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 내부 비밀 보안 유지 업무가 있어요. 그건 이제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알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성과 보상에 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성과금에 대한 계산, 그 관련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외주로 맡게 돼요. 그래서 외주로 맡기던 걸 우리는 이제 컨피덴셜 페이롤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또 몇 군데를 여러분들 하고 있고 또 이 컨피덴셜 페이롤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또 회계사무소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특수관계자 거래 같은 거 직계하고 알려주는 것도 이 안에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차피 외부 독립 전문 기관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로 많은 일인데 가치 평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가격을 계산하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이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 이렇게 외부 기관의 평가 보고서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써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빈번한 것이다. 왜? 회사의 재무제표에 있는 이 각종 자산 부채 권리는 이거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시세가 바뀌고 매년 상대방의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 매년 하는 것이. 그래서 해외 종속 자회사나 특히 관계사 같은 경우는 거기 현지 감사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여기서 출장을 가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무제표 실적이 좋으면 그냥 평가를 유지하고 실적이 나쁘면 평가 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 인사 비용에 대한 M&A 실사 같은 것도 저희 하고 또 위탁전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들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회사로서는 이제 일시적인 업무고 우발적인 업무고 연단위 순환 근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회계사들은 같은 업무를 1년 내내 여러 개사를 상대로 쭉 하니까 숙달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도 숙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연속성이 부족하고 숙련도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대표적인 것이 연결 회계 재무제표다. 연결 분계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나서 또 1년 지나면 잊어먹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연결 현금 흐름표, 또 현금 흐름표 같은 것도 이거 마찬가지 1년 내내 거래를 연말에만 다 그거를 두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내부자가 좀 거래를 안다 하더라도 실제 이거 현금 흐름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잡이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추적 작성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죠. 또 외부 감사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업무도 마찬가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해외 재무제표 작성, 해외 모기업에 맞는 그런 회계 기준에 따라서 분계를 끊어주는 것이 있어요. US갭이나 유럽갭 이런 데를 하시는 거. 그다음 KIFRS가 이제 실제 국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KIFRS 적용했을 때 변환 같은 것들도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개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내부 자체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가 있어요. 이 내부 통제 설계, 이것은 이제 기업의 전체 영업, 그러니까 제조, 생산, 구매, 마케팅, 인사관리, 또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금관리 이런 모든 수완 과정에서 경영도 전체 분석을 해서 이 적용 도입을 해야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내부 통제에 따른 내부의 관리자들의 시스템의 당초 설계, 그다음 계속적인 컨설팅, 그다음 독립적으로 객관성으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평가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회사 영업 전반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 컨설팅 이런 것들도 사실
일부 컨설팅이야 이제 연달이 순항하지만 저 포괄적 컨설팅은 또 이건 한건을 맡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부 인력이 없을 때 또 내부 인력이 기피한 잡무, 비밀 보안 유지 업무, 또 외부 평가기는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가치 평가나 이 기존의 감사인이 절대 할 수 없는 독립성 업무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큰 회계법인끼리 서로 내가 회계감사하면 네가 가치 평가 그래서 놀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외부 감사인이 바뀔지 모르는 우발적인 그 독립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바터로 교환으로 이렇게 포로 교환 스와이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다 아예 맡겨서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이 감사인 등록법인이 아닌 곳이 아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안세회계법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순환도란 업무, 또 불관한 업무 이런 것을 6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는 상장사 대기업의 격리 책임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네 업무가 이런 기피 업무냐, 생략 업무냐, 비밀 보안 오지 업무냐,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외부 기관이 필요하면은 외주를 하면은 실제 내부 인력을 1년 내내 고용하는 것보다 한 3분의 1 내지 반의 보수로 써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